네, 3년 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식이에요. 바로 오늘이죠. 휴전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시간이 꽤 흘렀죠. 오늘 저희는 연합뉴스 기사 우크라 오늘 대면 협상 푸틴 젤렌스키 직접 담판 불발된 데 종합 2보 이 기사를 가지고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지금 이 협상이 다시 열리는 건지, 또 가장 관심이었던 정상회담은 왜 안 되는 건지, 앞으로 뭘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당신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3년 만에 얼굴을 본다는 건데요. 이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왜 하필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뭔가 계기가 있었나요? 기사를 보면요. 시작은 푸틴 대통령 쪽이었어요. 유럽의 추가 제재 압박 같은 게 좀 심해지니까 먼저 이스탄불에서 협상 다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러시아가 먼저요? 네.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그럼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맞받아 쳤고요. 결국 푸틴 젤렌스키 두 사람 만나면 안 됐지만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어쨌든 2022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양국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야, 3년 만에 만남이라?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근데 역시 제일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거였는데 결국 이건 안 되는 거군요.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 참석 가능성까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표단 명단을 딱 발표했는데 본인 이름이 없었어요. 이건 사실상 안 가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거죠. 그렇군요. 크렘린궁도 그 전부터 좀 회의적인 입장이긴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푸틴과는 협상 안 한다는 법이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가 끝났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이게 그냥 절차 문제가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표성을 좀 흔들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결국 안 오는 걸로 확인됐고요. 푸틴 대통령이 오지 않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은 협상 테이블에는 나가는 건가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그 러시아 발표 전에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준비돼 있고 회동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대화 자체는 하겠다. 그렇죠. 푸틴이 오든 안 오든 일단 대화는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러시아는 그럼 대표단에 누가 나오나요? 아까 말씀하신 명단에요? 네, 그 2022년 초반 협상 때 단장이었던 사람인데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 그 사람이 다시요? 네, 다시 단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외무차관, 또 군총정찰국, GRU라고 하죠. 러시아 핵심 정보기관인데 네네. 그 국장이랑 국방차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됐어요. 특히 그 국방차관도 2022년 멤버였고요. 그러니까 외교, 군사 핵심들이 다 오는 건데 2022년 멤버가 다시 나왔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죠. 그게 좀 의미심장하죠. 이게 그냥 과거 반복일지 아니면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3년 전 인물이 다시 나왔다는 점. 근데 또 기사 보니까 미국 쪽 사람들도 이스탄불에 와 있다고요? 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랑 특사 몇 명이 와 있다고 해요. 스티브 위트코프, 키스 켈로그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왜 온 걸까요? 중재 역할 같은 걸 하려나요?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양쪽 의견 차이가 크니까 중간에서 조율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가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와 있다는 건 뭔가 미국도 관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지켜만 보진 않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협상판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번 협상, 과연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 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당장 뭔가 큰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시 그런가요? 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휴전 조건이나 이런 핵심 문제에 대해서 양쪽 입장이 너무 달라요. 아직도요. 그리고 정상끼리 직접 대화가 안 됐다는 점도 좀 아쉽고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메딘스키 보좌관, 2022년 협상했던 사람이 다시 나왔다는 게 어쩌면 러시아가 기존 입장에서 별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지만 그래도 이 대화 채널 자체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건 그건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점은 분명 중요해요. 어떤 형태든 공식적인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 네, 이게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나중에 더 높은 급의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일단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에 일단 금이 가기 시작하는 뭐 그런 첫걸음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이스탄불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협상을 시작한다. 하지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푸틴 젤렌스키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네. 미국 고위 인사들이 현장에 와서 중재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2022년 협상팀 일부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그래서 당장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화가 재개된 것 자체는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소식이 그럼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뭐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안보나 경제, 또 국제 질서 전체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측의 어떤 속마음이나 전략 변화, 또 주변 강대국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요. 3년 전 협상은 이끌었던 인물이 러시아 대표단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이게 과연 그냥 과거 입장을 되풀이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3년 동안 전쟁도 격렬했고 국제 정세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완전히 다른 계산, 다른 전략을 갖고 나온 걸까요? 이 지점이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